분명히 이 사회는요,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요. 바라보는 포인트, 조건들이.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가을이 되다 보니까 외로워서 이제 슬슬 누군가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상담 오셔서 얘기들 많이 나누시는데, 결혼 못한 30대 남자, 여자 분들이 하는 흔한 착각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한다. 대부분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극복을 못하겠어요. 그 단점이 발견됐을 때 내가 이거를 그냥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360도 쭉 돌려서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다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배려심이 좋네, 이 사람은 스펙이 굉장히 좋네, 이런 부분이 장점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 하나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누구나 다 인간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단점이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요, 어느 정도는 본인이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이런 데이터가 좀 있을 거예요. 나는 약간 특별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선택만 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이 쭉 줄 서 있어서 내가 선택만 하면 그 사람들과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어리고 예쁘고 개념 장착하고 자기 직업을 오롯이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성을 가진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야.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예쁘고 20대다 라고 하면요, 그 여자도 본인이 원하는 배우자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무조건 남자가 자산이 풍부하고 돈이 많고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 스타일에 맞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여자분들도 남자의 외모 또는 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본인 나이가 어리고 좀 예쁘다라고 하면 직업이 없거나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남자를 선택해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매몰된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100억대 이상, 200억대 이상, 500억대 이상 자기를 심지어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나만 사랑해주는 마인드에 성격은 유하고 자기 관리는 다부진 체격에 어깨 넓고 관리 잘 되어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소위 말해 유니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착각이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상대방들도 반드시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픽해서 연애가 시작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로직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만 내면 이상형이 내 앞에 줄 서 있을 거라는 착각. 남자, 여자가 배우자를 볼 때 나이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포인트가 있어. 만약에 남성분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산이 좀 보유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물론 외모도 기본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면 여자를 볼 수 있는 나이대가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20대 후반부터 동갑까지도 볼 수 있겠지. 반대로 여자분들이 커리어를 굉장히 잘 쌓았고 자산도 보유가 되어 있고 외모도 괜찮고 스펙이 전반적으로 상위 레벨이야. 그 자기의 기준에서 남자의 나이를 2-3살 정도 또는 연하 또는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엘리트 남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남녀 서로 나이에 대한 기준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 정도 스펙을 갖추고 외모도 괜찮다 하는 분들은 절대 동갑이거나 또는 1-2살 어린 여성을 선택하지 않아요. 남자분들에게 거의 우선순위 1등 또는 2등에 해당되는 게 여자의 나이라고 하면, 여자분들은 본인이 능력이 있을 때 충분히 연하나 내 또래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정보에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원하는 배우자 조건을 말씀하실 때 난 다른 거 없다, 남자 자기 관리 잘 되어 있고 자기 밥벌이 하는 정도의 외모가 좀 출중한 내 또래의 남자 또는 연하의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너무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남자분들이 결정사에 가입비를 내면서 저보다 연상 만나고 싶어요, 저보다 나이가 1-2살 차이 난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말하는 그 그룹에 해당되는 소위 말해 연하에 괜찮은 남자분들은요, 본인보다 연하를 선호합니다. 기본 4살, 6살 연하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쌍방 매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펙의 여자분들 중에 자기 스펙을 쌓느라고 사실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본인 인생에서 결혼이 반드시 있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공부 있잖아요, 그 커리어 있잖아요, 잠깐 내려놔.
남들이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해당되는 나이일 때 다 중요하지만 결혼을 할 거라면 결혼을 좀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사회는요,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요. 바라보는 포인트, 조건들이. 박사학위에 집도 있고 스펙도 좋고 외모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뭐 하나 빠진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나이 하나 때문에 본인이 만날 수 있는 남자의 폭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결혼은 잘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셔서 결혼정보회사 오셔도 자기 눈높이를 절대 낮추지 않거든요. 소위 말해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성분들은 얘기해. 나는 사회적으로 조건이 좋고 외모도 괜찮고 나이 하나 빼고 다 괜찮은데 뭐 30대가 뭐 어때서요? 임신과 출산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여성을 보겠다라고 하는 남자 집단이 있어야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조건이 좋을수록 또래를 또는 연하를 선호하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남성분들은 절대 연상이거나 또래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결정사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좀 조율해서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 애인의 사진을 들고 다닌다. 피디님, 네. 제가 필드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가장 난감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전 애인 사진 들고 왔을 때. 그런 사람 찾아달라고 할 때. 저의 이상형이나 제가 만났던 필이 꽂혔던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말하기 어려우니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끝도 없이 보여줘. 네버엔딩.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사진 속의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랑을 했던 걸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외형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성격이 다를 거고 살아온 환경이 다를 거고 아무리 외모가 비슷한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다시 사랑에 빠질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그냥 외모 기준만 맞으면 전 다시 뭐 그 사람한테 설렘을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미련이고 집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거 전 연인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미련이나 집착을 하고 있다라면 어때? 만남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올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늘 비교를 할 거거든. 그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새로운 뉴페이스를 만날 때마다 비교를 하면 어때? 본인은 괴로워, 힘들고. 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에는 과거에 누구를 만났건 어떤 사람한테 설렘을 느꼈건 그 사람이 왜 좋았건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라. 다 비워라. 비우고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누군가를 새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등급을 매겨달라고 합니다. 얼굴 그냥 걸로 보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성들에게 과거에 인기가 있었나 없었나 본인이 알잖아.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얼평해주세요, 몸평해주세요, 저 정도면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이 몇 등급인가요? 이런 얘기를 물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까? 앞에 앉아 계신데 제 입장도 고려해 주셔야죠. 제가 가끔 이제 사석이나 친구들이나 모임에 있을 때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싱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객관화가 좀 많이 안 되어 있어. 이제 외모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자기가 좀 잘생겼다라고 생각해. 나 정도면 괜찮지. 중간 이상은 되지. 이렇게 하는 반면에 반대로 여자분들은 내가 좀 뚱뚱하지 않나? 내가 좀 피부가 안 좋지 않나? 이런 게 좀 많아.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여자분들은 외모가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존감만 키우면 완벽. 무조건 애인 생길 것 같아요. 외모는 너무 괜찮아. 이런 조언 드리고요. 남자분들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성이 예쁘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동성이 평가하는 건 다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등급 얘기하고 얼평해달라, 몸평해달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건 의미 없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려요. 그런 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좀 마음이 편안하면서 연애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애 끝에 이별이 아니라 결혼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지 그 포인트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끊임없이 비교하기. 그 비교하기는 누구랑 비교할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 그치. 그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 제일 잘하는 친구들하고 아마 비교할 거예요. 보통은 뭐 돈이 많거나 직업이 좋거나 외모가 좀 출중하거나 한 케이스를 보고 결혼 잘했다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와이프처럼 저 정도면, 그 사람의 남편처럼 저 정도 능력 있으면, 저렇게 직업이 좋으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라는 게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기준을 세우잖아. 그럼 그건 나에게 맞는 사람에 대한 기준인 거거든. 내 친구가 결혼을 잘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 친구일 뿐이잖아. 그런데 친구랑 나를 동률선상에다 놓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재고 따지고 막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지만 나는 계속 싱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결혼 잘한 친구, 지인, 뭐 직장 동료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0대가 되어도 결혼 절대 못하는 남자, 여자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외에도 결혼하기 힘든 유형의 사람들이 있긴 하죠. 과거에 내가 누구 만났고 누구를 사귀었고 이런 얘기하면 뭐해. 스쳐 지나갔잖아. 그럼 그때 잡았어야지. 그때 잡히지 않을 때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것과 다르잖아. 분명히 본인도 달라졌을 거고 상대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다 털어내고 내 공간을 깨끗하게 비운 상태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거부터 시작이 되어야 좋은 사람과 연애 후 결혼이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혼정보회사 보통 회원들을 등급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내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 아닌데 뭐 A등급 딱! 뭐 너는 Z등급 딱! 그거 얼마나 불쾌해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을 등급화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건 있겠지. 모든 회원들을 만날 때 그 배우자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원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희망 배우자 조건을 좀 나눠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스펙트럼이 한 8가지에서 10가지로 나뉘어요. 예를 들면 외모, 나이, 학력, 성품, 직업, 경제력, 연봉, 자산, 뭐 기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8가지, 9가지를 다 빽빽하게 1순위로 맞추려고 하면 어때요? 없어. 그건 유니콘 찾아야 되거든. 그럼 내가 거기서 우선순위 한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그거 위주로 보는 거야. 그게 충족이 되면 나머지는 리즈너블하게 보라는 거야.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 한두 가지가 만족이 됐으니까 3, 4가지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5, 6가지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7, 8가지까지 만약에 찾게 되잖아? 그러면 영원히 혼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부모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 자, 우리가 결혼하려는 이유는 뭐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한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 그죠? 보통은 내가 남편을 선택함으로 하면서 우리의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가정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은 누구나에게 일륜지 대사이기도 하고 축제이기도 하고 그거에 따른 책임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그래서 저는 결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보면 크게는 이 3가지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